지금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 그것은 사실 평생 영원이었어야 합니다. 전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짜로 선물하려 했던 한 남자의 꿈이 단돈 몇 푼의 탐욕 때문에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전 세계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대한 탑을 완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을 코앞에 둔 그 순간 후원자였던 금융재벌은 돌연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 탑을 폭파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공짜 에너지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교활한 경쟁자에게 공로를 뺏기고 밑바닥으로 추락해야만 했던 테슬라의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믿어온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위인전이 아니에요. 탐욕과 질투가 어떻게 한 천재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까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낙낙이 파헤치겠습니다. 1856년 지금의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작은 마을 스밀리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밤중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던 폭풍우 속에서 세상에 나온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였어요. 산파는 번개가 치는 밤에 태어난 아이라며 불길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테슬라의 어머니는 아니요,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예언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데, 이 아이는 자라서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밝히는 빛을 발명하게 되니까요. 어린 테슬라는 또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계의 설계도를 종이에 그리지 않고도 3차원으로 회전시키며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앞에 실물과 똑같은 장치가 나타나서 작동 소리까지 들렸다고 본인이 직접 회고록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는데, 강렬한 빛이나 소리에 극도로 예민한 감각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6살이 된 테슬라는 주머니에 단돈 4센트만 넣은 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최고의 발명왕으로 불리던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소 문을 두드렸어요. 에디슨은 이 젊은 세르비아 청년의 실력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자신의 직류 발전기를 개선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슬라는 밤낮 없이 매달려 에디슨의 발전기를 완벽하게 개량해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약속한 5만 달러를 지불하기는커녕 웃으면서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아직 모르는군 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배신 중 하나가 시작된 지점이에요. 분노한 테슬라는 에디슨의 연구소를 박차고 나와 독립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의 직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교류 전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해냈어요. 직류는 전선 몇 킬로미터만 지나면 힘이 약해져서 쓸 수가 없었지만, 교류는 변압기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너머까지 강력한 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디슨의 직류는 동네 골목길 수준이고 테슬라의 교류는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 같은 것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미국의 사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에게 거액을 투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에디슨은 공포에 질렸어요. 자신이 전국에 깔아놓은 직류 전선망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디슨은 역사의 길이 남을 추악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거리 개와 고양이, 심지어 서커스용 코끼리에게까지 교류 전기를 흘려보내 죽이는 끔찍한 공개 시연을 반복했어요. 1893년에는 톱시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교류 전기로 목숨을 잃었고, 에디슨은 이 장면을 필름에 담아 전국에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에디슨의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뉴욕주 교도소에 교류를 이용한 전기예자를 납품하도록 로비했는데, 교류 전기로 사형수를 처형하면 사람들이 교류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전기예자 사형은 처참할 정도로 실패해서 사형수가 한 번에 죽지 않고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모든 잔인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테슬라의 교류 체계가 12만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밝히며 세상을 경악시킨 것이에요. 밤하늘보다
환한 빛이 박람회장을 가득 채우자 27만 명의 관람객은 눈물을 흘리며 마법 같다고 탄성을 질렀다고 당시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야망은 교류가 아니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꿈꾸던 것은 전선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공짜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무선에너지 전송체계였습니다. 1901년 테슬라는 금융재벌 J.P. 모건에게서 15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뉴욕 록아일랜드의 높이 약 57m짜리 거대한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탑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워든 클리프 탑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구상은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도체로 이용하여 지구 표면의 공명 주파수에 맞춰 에너지를 실어보내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안테나 하나만으로 전기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종을 치면 종 전체가 울리듯이 지구라는 거대한 종을 에너지로 두드려서 어디서든 그 울림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었다면 발전소에서 각 가정까지 전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지구상 누구나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건은 탑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테슬라의 진짜 목표가 무선에너지 전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건이 테슬라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공짜 에너지에 전기 계량기를 어디에 달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테슬라가 대답하지 못하자 모건은 즉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해버렸어요. 돈이 끊긴 워든 클리프 탑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고 결국 1917년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폭파되어 잔해만 남기게 됩니다. 수십 년 뒤 이 터를 찾은 연구자들은 폭파된 탑의 기초 부분에서 지하로 30m 이상 뻗어있는 거대한 구리도체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테슬라가 정말로 지구를 전도체로 사용하려 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에디슨과의 싸움에서 이미 심신이 지쳐있던 테슬라는 워든 클리프의 좌절 이후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특허 사용료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재정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교류 특허 사용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 특허의 가치는 당시 화폐 기준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테슬라가 그 돈을 받았다면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워든 클리프 탑도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과학의 진보가 한 개인의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빈털터리의 길을 선택했어요. 말년의 테슬라는 뉴욕 뉴요커 호텔의 작은 방 하나에서 홀로 지내며 길거리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든 천재 발명가가 외롭고 가난한 노인으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이미 잊어버린 듯했어요. 1943년 1월 7일 86살의 테슬라는 그 호텔방에서 혼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인된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호텔방으로 달려와 테슬라의 모든 논문과 설계도가 담긴 트렁크 수십 개를 압수해갔어요. 미국 정부가 민간인 과학자의 유품을 연방수사국 요원을 동원해서 긴급 압수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수십 년간 극비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고 그중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서류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정부가 그토록 신속하게 움직인 것일까요? 일부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죽기 전까지 무선에너지 전송뿐만 아니라 입자무기 개념 대기 중 전리층을 활용한 통신체계 그리고 중력에 관한 독자적 이론까지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테슬라의 무선 에너지 전송 원리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현재 무선 충전 기술은 테슬라가 120년 전에 꿈꾸던 원리의 극히 일부를 상용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는 무선 충전기의 원리가 바로 테슬라가 고안한 전작의 공명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한 위대한 인물로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사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에디슨 이전에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가 전기 아크 등을 만들었고 조셉 스원이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했으며 에디슨은 그것을 상업적으로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교류 전동기 교류 발전체계 무선 통신에 기초 형광 등의 원리 원격 조종 기술 그리고 무선 에너지 전송까지 현대 문명의 뼈대를 이루는 기술들을 발명했지만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불공평한 역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거대한 기업을 세웠고 그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성장하여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창업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에디슨 신화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그런 거대 기업도 로비 세력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순수한 과학적 진실만이 있었을 뿐이고, 역사는 진실보다 돈과 권력의 편에 서는 법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테슬라의 이름은 비로소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고, 국제 자기장 단위로 테슬라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으며,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공항 이름도 니콜라 테슬라 공항입니다. 하지만 정작 테슬라 본인은 이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차가운 호텔방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벽에 꽂혀 있는 콘센트에서 나오는 교류 전기도, 멀리 위에서 빛나는 형광등도, 손 안의 무선 충전기도 모두 테슬라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만약 워든크리프 탑이 완성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전기 요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마을에서도 안테나 하나만 세우면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었을 테니까요. 테슬라의 비극은 단순히 한 과학자의 불운이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기술이 소수의 탐욕에 의해 봉쇄당한 문명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구조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무서운 진실이에요. 에너지를 독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공식은 테슬라의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테슬라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실은 묻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언젠가 그의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니콜라 테슬라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